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도내 여러 산업에도 친환경 바람이 부는 가운데 경남 테크노파크가 수행 중인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반 조성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혁신과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오늘은 이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남 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의 엄정필 센터장, 또 국내 조선업계에 몸담은 바 있는 경남도의회 송호성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경남 테크노파크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사업. 우선은 그 명칭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 2016년에 조선업 위기로 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거제, 통영, 고성 그리고 이제 창원까지 조선업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 경제는 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조선업 위기로 발생한 유후 설비를 재가동하고 퇴직 인력 유턴 지원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 확실한 산업이 뭘까 고민하다가 네.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산학 연간 공동 기획을 통해 도출한 사업이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네. 국내 그 수리 개조 분야는 그동안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2004년 이후 단절되었으나 본 사업을 계기로 해서 중대형 수리조선업 생태계 재건을 통해서 신조선 건조 산업의 보완 산업으로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을 육성하고 네.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이 동방성장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고성군에서 총 사업비 229억 원을 투입해서 선박 수리 개조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수리 개조 고효율 공정 지원 장비 그리고 친환경화를 위한 야드 환경 개선 지원 장비 그 수리 개조의 설계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엔지니어링 지원 장비 등을 구축하여 선박 수리 개조 종합 지원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선박의 수리개조 산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원래 세계 1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자리를 싱가포르에 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산업 생태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제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조선업은 호황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중대형 수리조선소가 신조 선박 건조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네.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선박 항로락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여 과거부터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인근의 동남아시아에 그 인력을 유입 해서 네. 인건비를 낮춤으로 해서 가격 경쟁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환경 규제가 강화하고 선박이 대형화되고 네. LNG 추진선 등 그 LNG 관련 선박의 고부가가치 선박화로 변화하면서 이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이 한 단계 고도화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신조 산업의 보완 산업으로 육성하여 조선 경기의 호불항에 관계없이 굳건한 조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네. 높은 인건비를 고효율 공정 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 해서 공정 기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네. 돌파하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야드 환경 개선 지원 장비 구축 및 운영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수리 개조 산업 나아가서는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업 이름이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사업인데
짐작해 보면 지금까지의 이 선박 수리 개조는 친환경이 아니었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의원님께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또 근무한 바가 있으시니까 기존의 그 환경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우조선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수리조선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선박 수리는 건축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선박의 경우에는 소재가 네. 건축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고 해서 전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 오래되고 낡은 의장품, 네. 또 장비 이런 부분들을 교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좀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겠죠. 특히 이제 녹슨 그 철판의 도장을 네. 벗겨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인체 해로운 중금속이나 비산 분진 네. 이런 이제 누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네. 이런 문제도 주된 이제 고민입니다. 네. 또 갑판이나 기관실 같은 것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이 섞인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또 선박의 그 막대한 평형수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선박 자체 전체를 커튼식으로 방진망을 만들어서 분진을 방지하는 이런 방법을 써왔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이 사업은 결국 이런 기름 유출 또 부유물 이런 청소 이런 이 각종 분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서 친환경 환경으로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또 기업의 ESG 경영으로의 전환과 또 동일선상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 7월에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또 극복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새롭게 설계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그린 뉴딜을 포함한 4대 뉴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린 뉴딜의 4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고 네.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의 일환으로 이제 이 사업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최소화시켜서 네. 친환경 그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96년도에 이미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법을 네. 만들어서 이 환경 친화적 산업 전환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해왔고요. 2005년도에는 친환경 자동차법,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친환경 선박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도 바로 이런 법적 근거하에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ESG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 보호, 그다음 사회적 가치, 또 윤리 경영. 윤리 경영은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외시하고는 네. 이제 세계 경쟁력 하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사업은 ESG 경영과도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세계 흐름에 맞춰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정권 말기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정권이 좀 바뀌어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업은 뭐 어떤 정권의 성격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해사기구가 이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20년도에 이미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을 3.5%에서 0.5%로 줄이는 규제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유황유하고 LNG를 연료로 하는 네.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이미 전환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황산화물 저감 장치, 네. 소위 이제
스크러버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 장착하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선박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를 이미 설정을 해서 네. 국제해사기구가 그 과정들을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21년도 6월 달이죠. 금년 네. 6월에 협약을 또 개정을 해서 새로 짓는 배에만 적용하던 이런 기준들을 네. 에너지 효율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준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현존하는 모든 선박에 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춰서 이 신환경 선박으로의 개조, 네. 또 이 수리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열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 산업이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시원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번 우수 사례 선정에서 좀 함께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이미 성과가 좀 나온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그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플랫폼 사업은 아직 성과가 크게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리 개조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직 인력이 유턴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신조 산업의 이제 보완 산업으로 또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을 제고하는 하나의 변환점을 창출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은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수리를 하는 동안에 성선 인원들이 국내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관광이나 네. 레저 산업 등의 이제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 사회적으로 많은 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올해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소속의 이제 국적선 12척을 대한 이제 수리 물량을 우리 국내로 이제 전환 배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단지 600억 원이나 하는 이제 수익 창출 외에 애화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네.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관련 선박에 대한 그 수리 조선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설계 도면을 요구합니다. 아.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력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을 방지했다 하는 게 이제 높은 성과로 인정되었다고 또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20년간 단절됐던 이제 중대형 선박 수리 개조 산업에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을 해서 조선 기술의 이제 건조뿐만 아니라 수리 관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다. 이러한 자부심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거 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선박을 운영하는 이제 해운사에도 네. 국제적인 기술력을 이제 재확인시켰다. 예. 그러므로 해서 이 조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수 사례로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기술에 또 새로운 기술력이 도입된다라고 들었습니다. 핵심이 어떤 겁니까? 기존 선박 수리 개조 산업 하면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환경 오염 유발 산업이라 하는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산업이라 하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인식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력 및 고효율 지원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수리 조선소에서 이제 기인되는 환경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청항선 그리고 진공 청소차를 도입하고 네. 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친환경화를 위한 선체의 표면 청소 로봇 그리고 하이드로 블라스팅 장비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현재 구축된 수중 선체 표면 청소 로봇은 선체에 부착된 따개비나 해초 네. 등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네. 이 장비는 상용화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미 국산화한 장비고요. 해당 장비로 선체 클리닝을 받은 이제 선박은 연간 약 한 20% 정도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청항선은 수소 연료전지와 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네. 해양 환경 정화하는 활동 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부응하고 네. 미래 친환경 신연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제품으로서의 운영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 중대형 선박 수리 개조에서 1위였는데 지금은 싱가포르에 내줬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산업의 발달이 그 1위를 다시 가져올 기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박 수리 산업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단절됐다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1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전망을 하기는 저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신조 산업에 치중이 돼 있던 상황이지만 네. 이 이제 개조 산업이 1조 원 정도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오. 지금 이제 선박 수리 산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수리 산업 업계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산업도 그야말로 노동 집약적인 네. 이런 형태를 지금까지 띄워왔는데 이 부분을 업계 스스로가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업계 스스로도 함께 협업하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부분을 대응해 나가야 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LNG 선박 추진선으로서의 전환 이 부분이 지금 이 개조 산업에서 상당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160조 정도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신조 조선소의 대형 조선소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아닙니까? 네. 이 기술 보유력 이 부분을 활용해서 수리 조선 개조 산업에 적용해 나간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충분히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그 이상 위치도 조만간에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 행정 업계의 그 스스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이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 사업들 센터장으로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선 내년부터 해가지고 두 개의 큰 목표를 이제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선박 수리 개조 산업 생태계 재개는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구축 완료하고 네. 선박 수리 개조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투입해서 그동안 단절된 중대형 선박 수리 개조 생태계를 안정화시켜서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이 신조선 건조 보안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LNG 연료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분야의 수리 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제 신규 사업을 좀 기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박 환경 규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NG 추진선 이제 발주 확대에 따라서 수리 물량도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표집 장치 개조 등 이제 친환경 선박 분야의 수리 개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네.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시장 진입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산학연간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친환경 선박 분야의 수리 개조
플랫폼 시즌 2를 네. 제안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박 수리개조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재탈환하는 그날까지 두 분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